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보물이 몸속에 있는데 왜 밖에서 찾나요? 생체 나이를 젊게 만드는 세 가지 보물을 발굴하는 두 가지 도구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라는 것은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건강의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의 건강 능력을 최대화해서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입니다. 오류나 영양제는 돕는 것이죠. 건강의학에서는 자신의 몸의 자연 회복력,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류나 영양제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몸이 잘 회복하게끔 도와주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거죠. 오류는 시기를 늦추지 않고 현대의학이 이룬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령 예를 들면 심장병,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즉각적으로 수술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병, 아니면 현대의학이 이루는 약물요법이 굉장히 발전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것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만성질환조차도 본인의 건강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노력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점점 나빠질 뿐이죠.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내 몸의 자연치료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몸속 자원, 저는 이것을 몸속의 보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몸속 보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강 100세 시대의 감속 노화 전략, 남들보다 더 천천히 늙고 더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데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몸속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뇨가 있을 때 인슐린 주사 맞는 거 있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몸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호르몬 있죠. 인슐린 호르몬과 인슐린 주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슐린 주사는 그냥 정해진 용량만큼 주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 적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몸에서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당을 반영해서 그에 맞게서 분비되기 때문에 저혈당의 우려도 없고 혈당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호르몬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거부당하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위해서 유발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 인슐린 호르몬은 이 피드백 시스템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투입 가능하죠. 하지만 가장 좋은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상태에 맞게끔 우리가 밤에 잘 때 적정량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었거나 무시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잘 활용하면 건강 수명 연장, 건강 기능 개선에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세 가지 보물, 몸속의 보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오카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의 염증제이자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육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운동이라는 우리 몸의 활동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항염증 단백질로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BDNF, 지방을 분해하는 이리신 등이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은 그 자체로 근육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근육의 성장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당뇨를 좋게 하고 기초대사량을 정진시켜서 비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마이오카인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루킨 15, 인터루킨 8 등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심지어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마이오카인을 잘 분비되게끔 하는 두 가지 도구가 뭘까요? 바로 운동과 단백질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침에 먹는 단백질, 그리고 운동하고 난 뒤에 먹는 단백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다 알고 계시죠? 체중 킬로그램당 1g 이상 섭취하라고 합니다. 건강암소증이 있으면 1.2에서 1.4g까지 섭취하라고 하죠.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 60에서 74g 정도까지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근육도 재생되고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지고 면역세포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이 잘 활용되어서 이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후에 다가올 밤에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로서 항체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활동이 더욱더 속도가 붙고 원활하게 잘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난 뒤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성장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죠. 그래서 근성장의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운동을 마친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 섬유의 회복과 신규 근육 성장을 촉진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지키면 좋지만 두 번째 견해로는 언제든 상관없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다수 넣더라도 섭취를 해라. 골든타임을 지키면 좋지만 골든타임이 지나더라도 근육 성장에 단백질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할 때 계란 하나를 먹으려고 하고요. 시간 날 때만 단백질 분말을 조금씩 섭취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속의 보물은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최고의 면역 강아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야채,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나서 만드는 물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을 이용하여 만든 최종 산물로서 뷰티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습니다. 조절 T세포를 분화시키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조절 물질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수유잔 세포에 작용하여 뮤신의 분비를 촉진해서 점막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하고요. 뷰티르산은 암세포 위험성이 있는 세포의 자가사멸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돌연변이 세포를 파괴하고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렙틴 분비를 증가시켜서 비만을 억제하죠. 그래서 유산균이 비만에 억제 효과가 있다. 날씬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게 되죠. 물 한 잔 먹으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아침 식사할 때 프리바이오틱스 채소를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스트 바이오틱스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몸속의 보물은 저는 멜라토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황산화제이자 치매를 예방하는 데서 가장 탁월한 물질입니다. 깊은 수면을 취했을 때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기 이름 수면 압력이 거기에 달하면 간격이 좁아졌을 때 우리가 극적으로 잠을 들게 되고 이렇게 잠을 들게 하면 수면의 빛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각성기도 떨어지고 이 공간만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거죠. 비렘 수면 때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멜라토닌 한 분자가 멜라토닌 캐스케이드 반응, 항산화 폭포 반응을 통해서 10분자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 뇌 표면을 따를 수 있는 관통동맥 주변 공간으로 유입해서 뇌 활성산소와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고 수입된 노폐물이 정맥계로 이동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글림프 시스템의 핵심 구성물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몸속의 보물 멜라토닌을 분비시킬 수 있게 잘 도와주는 두 가지 도구로 저는 잠자기 전 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책은 안정이죠. 우리가 자기 전에는 각성시키는 정보 매체보다는 안정시키는 정보 매체를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은 내가 주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보는 거고요.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서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30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책을 한 권 보시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는 동안 세포가 건조됩니다. 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서 0.5에서 1리터 정도가 수분이 소실이 되는데요. 자, 세포 건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먹어주지 않는다면 밤에 자는 동안 이 수분 소실에 의해서 우리 몸속으로 수분을 이렇게 분포시키는 것을 억제하게 되겠죠. 이때 글림프 시스템이 굉장히 타격받게 됩니다. 글림프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맥,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아침에 물을 한 잔 먹게 되면 이것이 밤에 글림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보물이 몸속에 있는데 왜 밖에서 찾아요? 라는 의문형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졌고 생체 나이를 젊게 만드는 세 가지 보물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하는 두 가지 도구들도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도구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몸속의 보물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내 몸이 보물이다. 감사합니다.